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각각 대미 투자금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언급하며 선불로 투자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현재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이견이 커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의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아직 2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분의 1, 외환 시장 규모는 5분의 1 수준이라 대규모 달러 조달이 쉽지 않고 90년대 외환 위기 때처럼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외환 시장으로 위기가 전파될 수도 있는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잘 전달하겠다면서 일시적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3,500억 달러며 그것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 먼저 내야 한국의 관세를 내려줄 거라는 뜻을 다시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And we're doing well. We've never done this well. We have,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And one of the things I can say, I announced it lightly before, but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ariffs.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네, 자,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 투자금을 조달하려면 달러 값이 비싸지겠구나 하는 시중의 예상에 더해서 미국의 다른 경제 사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었습니다만 3,500억 달러 선불로 내라. 네. 그러면서 업프론트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흔히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저도 어드밴스드 페이먼트가 선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업프론트하고 좀 어감이 다른 건가요? 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네. 이제 업프론트 방식.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that's 업프론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프론트 방식은요. 어떤 거냐면 선불금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일단 내놓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 먼저 내놔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업프론트 방식의 이제 계약이고요. 투자 부분에서 많이 쓰는 용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선수 계약, 그다음에 선계약 한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 페이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실상 선불금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돈을 내고 진행하자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만약에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일단 먼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빼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어드밴스 페이먼트랑 약간 다른 부분이죠.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계약과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내놓고 이제 계약을 맺는 부분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업프론트라는 이 표현을 이제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3,500억 달러 굉장히 우리가 내놓기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일정 끝나고 돌아가자마자잖아요. 맞아요.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에 저는 피드백, 그러니까 답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순방길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금융 투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토마스 허프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하자마자 우리는 이제는 내놓기가 좀 힘들다. 잘 고려해 달라 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번 가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에 그 직후 나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예요. 시간 순서로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목소리의 피드백으로 우리는 무조건 선불금 아니면 계약 진행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는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관세 이슈가 지지부진합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다시 한번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그래서 공이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지금 넘어온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끝났을 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영범 정책 수석이 자,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는 대부분 지급 보증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이지 현금을 넣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부숙 나오니 3,500억 달러 선불 발언. 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결이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에 3,500억 달러 투자한댔을 때 너무 큰 금액인 거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출 보증, 그다음에 일부 직접 투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보증이나 대출은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미국과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의견 완전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는 선불금이라는 대놓고 어프론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못 받쳐주겠다. 우리는 이야기에 이거는 대출, 보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던졌던 이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받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이 캐시플로우를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직접 투자 얘기더라. 에쿼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지분 투자 얘기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두고 양국이 지금 굉장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일각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3,500억 달러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과 얘기를 나누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3,500억 달러에 대한 일시불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저히 네.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관세 이슈가 이제는 종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환보유고의 85%나 되는 네. 돈인데 이걸 일시불로 미국에 준다면 사실상 IMF 외환위기가 금방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테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 수출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부과하는 25% 관세가 네.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이 합성이 타결이 되면서 15% 내려갔잖아요. 네. 우리가 10%포인트의 관세를 더 물면 네. 사실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사라지는 셈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일차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일본은요 자동차에 대해서 7월부터 이미 15% 관세고요. 유럽은 이제는 엊그제였죠. 이제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15% 하겠다. 미국이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25%의 관세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차적인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온 통계는요. 이게 합산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올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산 영업이익률이 2.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만약 이대로 이제는 25% 관세가 쭉 유지가 되면 뭐 3조에서 5조 원 정도가 우리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용이 더 증가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중요한 거고 이 관세 이슈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3,500억 달러가 어프론트 방식
먼저 내놔라. 선불금이다. 이거 안 주면 계약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를 다 낸다 할지라도 네.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할지에 대한 협상도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네. 않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그래요. 3,500억 달러 내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불금의 개념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망한다 그러면 네. 안 된다 그러면 네. 우리는 돈만 내놓고 수익을 못 갖고 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익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버티기 작전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은 시간 끌어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제는 각 정상이 만나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물론 물밑협상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진행상을 본다 그러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환율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일본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 금액은 일본의 투자 액수인 5,500억 달러에 가까워지도록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꼴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의 협상이 불안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의 현금 비율을 높이는 등 일본 측의 투자 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지급할 거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정부와 한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미국이 앞으로 수십 개 국가들과 진행할 광범위한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정경인입니다.